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우리 보험 중에서 우리가 보통 통상 그 상해 질병, 간병을 제3보험이라 하는데, 질병 중에서 이제 진단비 특약을 가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기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뇌졸중이라든가 아니면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또 진단비 특약을 가입해서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만성 당뇨병 합병증 진단비 특약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성 당뇨병 합병증 특약은 뭐냐면,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표상에서 네 가지를 인정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콩팥 있지 않습니까? 당뇨로 인해서 콩팥, 즉 신장이 합병증을 동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당뇨로 인해서 이제 눈이 이 합병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하는 경우, 네 번째는 말초순환장애 합병증을 동반하는 경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 진단비 특약을 가입하고 그 진단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진단비 특약은 손보에서는 받고 나면은 그 소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네 가지 특약을 가입했을 때에 진단비 특약을 가입했을 경우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지금 이 시간은 우리 당뇨 하면은 주위에 가족이나 주위에 또 뭐 친척이나 친구나 보면 나이 불문하고 당뇨 걸린 사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당뇨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당뇨는 우리 이 몸의 장기 중에서 어떤 거 관련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장기 중에서 당뇨 관련 있는 것은 우리 췌장이거든요.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이 췌장은 위, 그 뒤편에 후복부에 위치가 있어요. 췌장이라는 게.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소화액을 분비하고 또 그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보통 이제 인슐린과 글리카곤도 분비해서 서로 이 기량작용을 해서 소화를 시키는 기능인데, 당뇨병이라는 것은 이제 인슐린이 부족한 거예요. 인슐린이 부족한 거예요. 또는 인슐린에 대한 베타세포의 반응 저하로 인해서 우리 몸에 당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저항성이 생겨서 당을 흡수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당뇨라고 봅니다. 보통 종류에는 이제 1형 당뇨, 2형 당뇨, 그 다음에 임신에도 우리가 이제 임신했을 때 아이가 몸속에 한 명이 더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당뇨가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1형 당뇨는 보통 인슐린이 결핍에서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2형 당뇨 같은 경우는 췌장 기능이 저하가 돼서 인슐린이 저항성이 생겨서 발생되는 게 2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2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주로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제 보통 비만, 이 살이 이렇게 찌는 경우에 당뇨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당뇨하는 사람 운동을 해서 이게 살을 빼고 음식 조절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운동 부족. 우리 보통 만보, 2만보를 이렇게 걷거나 아니면 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 부족인 사람이 결국 살이 찌게 되죠. 그리고 이 세상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서 또 당뇨가
E형 당뇨가 발생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압이 높은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상 지지혈증이 있거나 즉 고지혈증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다든지 혈관 질병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E형 당뇨가 발생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진단은 그러면 어떻게 내리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 진단은 우리 공복혈당, 즉 밥을 식사를 하고 나서 2시간 지나서 공복혈당을 체크해서 2회 이상 체크해서 126이 넘으면 당뇨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포도당 부화 검사라고 해서 2시간째 그 수치가 200이 넘으면 당뇨로 진단합니다. 그리고 당뇨가 걸리게 되면 3다 현상이라 해서 다뇨, 다식, 다뇨, 다갈, 그 다음에 체중이 감소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식사하고 관련이 없이 이미 측정했을 때에 200 이상이 나오면 당뇨로 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이제 이런 진단을 많이 하는데 당화 혈색소 검사라는 게 있어요. 6.5% 이상이 되면 당뇨로 진단을 합니다. 이 진단 기준이고요. 보통 병원에 가면 혈액 검사 많이 하죠, 그죠? 혈액 검사하고 그 다음에 소변 검사도 하죠. 소변 검사. 소변에서 이제 당이 검출되면 이제 거품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또 아세콘 같은 그런 냄새를 맡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췌장 기능이 이제 정상 기능을 하는지 검사하는 중에 C펩타이드 검사라는 게 있어요. 이 검사를 하면은 어느 정도 당뇨를 알 수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보험 그거 진단 기준 그 얘기했던 것처럼 합병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합병증 중에서는 이제 고혈당이 되면 또 혼수가 오거든요. 이게 뭐 설사도 오고 탈수 증세가 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가서 인슐린 그냥 투여하면 이제 되는 건데, 하여튼 고혈당이 오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 세 번째는 저혈당이죠. 우리가 이제 50이나 60 이게 떨어지는 경우를 저혈당이라는데, 당이 부족하면 무의식 상태, 그러니까 뇌 손상이 유발돼 버린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겁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케톤산 혈증이라 해서 이제 이 당이 없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이제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주위에 보면은 당을 공급을 조절해 가면서 그 지방질을 분해해서 살을 빼는 분도 계신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케톤산이 이제 지방질을 분해해서 발생된 에너지로 인해서 케톤산이 나오는데, 케톤산이 혈중에 많기 때문에 의식 소실이 온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케톤산 혈증이 생기면 역시 인슐린을 바로 투입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애초에 얘기했던 것처럼 망막에 당뇨병이 생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다음 또 콩팥, 그러니까 당이 계속 신장을 통해서 그 나쁜 걸 밖으로 내보내는데, 당은 우리 몸에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들어오니까 결국은 사구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당뇨병성 이제 신증, 즉 콩팥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생겨요. 당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말초신경에도 그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발성으로 신경병증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심혈관계 질환도 문제가 생기죠. 당이라는 것은 우리 심혈관계 이 심장에 심근에다가 그 영양소나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간상동맥 아닙니까? 간상동맥 안에
이제 이 당이 쌓이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피에 혈액의 흐름이 늦어지게 되고, 그다음 간상동맥이 뭐 죽상동맥이나 경화증이 발생이 되면 영양 공급하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협심증이 온다든지 또 비가역적인 그 상태로 되는 심근경색이 온다든지 이런 문제가 이제 질환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당뇨가 왔는데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 다음에 심장 당뇨로 인해서 이제 고혈압이라든가 백내장, 우리 당뇨 때문에 이제 다리 뭐 말초신경 그 끝에 있는 그 발목을 잘랐다는, 괴사가 돼서 잘랐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대학병원에 가면 간혹 흔히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합병증이 굉장히 겁나죠, 그죠? 우리가 이제 그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서 당뇨 걸린 사람들은 그 혈당을 계속 체크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뭐 운동을 한다든지 음식 조절을 한다든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상 체중을 계속 유지하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식사라든가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사들의 처방을 잘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규칙적으로 몸 관리 상태를 늘 관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당뇨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막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게 되면 참 난감하죠, 그죠? 당뇨가 악화되고 당뇨 수치를 체크하면 굉장히 이 수치가 올라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당뇨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저는 의사도 아니고 또 뭐 보험을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제 책을 사서 이런저런 공부를 하면서 이제 당뇨나 아니면 고혈압이나 뭐 이런 질병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